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문재인 주사파 정권 시절 당시에 문재인이가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 업체들을 허가해 주었습니까? 당시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퇴임하던 당시 지지율이 무려 40%에 육박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기현상에 대해 당시에 일본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퇴임하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이는 있을 수 없는 수치이며 문재인의 대통령 퇴임 시 지지율 40%, 이는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일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총선을 앞둔 우리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보수 언론들도 이러한 여론조사 업체의 조작에 우리는 신경을 많이 써야 하며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를 확산시켜야 합니다. 지금 현재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업체들 난리가 났습니다. 여론조작 도노모, 총선 민주당 우세, 압수수색 시급.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의 조작 도노모, 정당 지지율 가지고 장난치는 법, 추이, 추세마저 조작 가능. 한두 군데 압수수색하면 조작 발표낼 수 있어. 압수수색 시급. 정치권과 언론사에서는 아직도 신뢰성 없는 여론조사에 목을 메고 있는 모습인 가운데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상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으며 이상한 여론조사 업체들의 여론조작이 도를 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을 정확하게 한 달 앞둔 시점 무려 7.4% 차이로 국민의힘이 앞섰던 정당 지지도가 갑자기 민주당 우세로 뒤바뀐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가 그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리얼미터는 최근 줄곧 정당 지지도에서 국힘의 우세로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이는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타 유수의 여론조사 업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정확히 한 달 앞두고 리얼미터를 손들어 뭔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 충격적인 분위기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 이런 저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모두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주관적인 해석이고 상당수 시민들은 선거 한 달을 앞두고 민주당에게 골든 크로스를 만들어 주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적인 기획, 의도적인 여론 조작이라는 의심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총선 직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놓아야 민주당에 유리한 표심을 얻을 수 있고 만약 누군가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경우에도 국민적인 의심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업체의 장난질 역사.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부터 한겨레, 경향신문, 오마이뉴스 등 편향적 언론과 KBS, MBC 등 당시 정치적으로 편향된 특정 노조 출신이 여직을 꿰차고 앉았던 방송국에서는 연일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습니다. 취임한 지 한두 달밖에 되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서 지나치게 빈번하게 국정수행 지지율을 조사하는가 하면 취임한 지 두세 달 된 대통령을 멀쩡히 두고 차기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들어가기도 전에 당시 이미 여론조사 업체들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아졌다. 정부 여당 지지율이 매우 낮다라는 등 성급한 여론조사 결과를 냈고 좌파 언론들은
이를 침소봉대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척 윤석열 정부 비판 기사로 쓰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수 국민들은 여론조사 결과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고 중장기 추세 역시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선거 한 달 전까지는 정당 지지율에서 의외로 국민의힘이 앞선다고 해놓고 있다가 선거가 가까워 오면서 아무 이유 없이 민주당이 다시 역전을 하는 크로스 그림을, 민주당에서는 골든 크로스 그림을 그려준다면 분노한 시민들이 해당 여론조사 업체를 가만히 놔둘 것 같습니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팽배한데 그 주범 또는 공범에 여론조사 업체가 있다는 식으로 지목되고 특정되어 사기꾼으로 몰리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심지어 여론조사 업체 경영진 자체가 특정 정치 성향, 좌파 성향을 가진 인물들이 맡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 이미 과거 불공정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 업체가 만약 허튼 수작을 부린다면 국민적인 의심을 사기는 더욱 쉬우며 이에 좌편향의 여론조사 업체들의 도가 넘은 여론 조작에 국민의힘도 나서야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로 장난치는 것은 식은죽 먹기. 요즘 빈번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여론조사 업체들은 대부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성장한 업체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좌편향되고 친민주당 계통의 인물들이 여론조사기관 임직원을 맡고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만약 이들이 마음만 먹으면 중장기 지지율 추세선을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면 선거판을 갖고 노는 것은 식은죽 먹기이며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론조작, 대놓고 하는 여론조작도 식은죽 먹기입니다. 특히 조사 결과에 대한 해석과 분석은 엿장수 마음대로이기 때문에 조사기관에서 아무 말이나 갖다 붙여놔도 누구 하나 트집을 잡을 수 없습니다.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검증기관에 철저한 사후 감시도 없기 때문입니다.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가 가능하도록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조직적 해킹에 취약하고 선관위 도덕성 역시 땅에 떨어져 있어 도저히 선관위를 믿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깟 여론조사 업체가 부정 또는 여론 조작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국민들이 의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기자들이 만난 5명에서 6명의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여론조사 결과는 조작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며 게다가 여론조사 업체는 아무나 설립이 가능합니다. 김어준같이 정치적으로 좌편향으로 소문난 사람도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론조사 기관의 신뢰도를 정부에서 공인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론조사 업체 몇 개를 조사해 본 결과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예시한 업체들이 부정선거와 관련이 있다거나 여론 조작을 실제로 감행했다라는 결정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국민적 우려를 자아낼 수 있는 대목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첫 번째, 리얼미터.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의 조사분석본부장 권순정 씨가 친문재인 인사들이 모여 만들었다는 조국 백서에 지필진으로 이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일단
편향 인사라는 의혹이 불거지기 충분합니다. 리얼미터의 권순정 씨는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의 상황본부 부실장을 맡은 바 있다고 했습니다. 또 경기경제과학진흥원의 상임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순정 씨는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 결과 해석 및 언론 응대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현재는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얼미터는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한 여론조사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갤럽은 세계적인 여론조사 기관인 갤럽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한국갤럽은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의뢰받지 않은 자체 여론조사를 매주 실시하여 매주 보도자료로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 결과는 항상 40% 이상을 항상 웃돌았으며 이 부분이 국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권 당시 대부분의 여론조사 업체는 의석순 또는 무작위로 정당명을 열고 하는데 반해 한국갤럽은 유독 가나다 순으로 열고의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순으로 한국당이 뒤쪽에 배치되는 것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을 선택하게 했다는 의심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은 한국갤럽이 특정 현안을 조사할 때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를 사용해 편파적 조사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갤럽은 이번 윤석열 정부 초반부터 대통령 지지율을 매주 발표했습니다. 신임 대통령 취임 1개월에서 2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 벌써 대통령 지지율이 낮다는 등 국정 지지율이 어떻다는 등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빈번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시민들을 세뇌시키고 결과에 대해 자의적인 해석을 붙여서 언론을 통해 발표하는 시기였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KSOI 상임고문 이우종 씨가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우종 씨는 2017년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를 도왔고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에 당선되자 2018년 10월경 경기아트센터 사장에 임명돼 2020년 10월 연임이 됐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좌파 인사라는 의심이 들 수 있는 인물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할 여론조사 업체의 임원이 특정 후보와 유착하여 아예 후보 캠프에서 종합 상황실장까지 맡은 케이스입니다. 민주당 정치인 측근이 여론조사 업체의 상임 고문을 맡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법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해당 여론조사 업체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네 번째, 윈지코리아 컨설팅은 지금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년 전 이 업체의 이근영 대표는 4.15 총선 당시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이었으며 올해 대선에서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의 전략기획단장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근영 대표가 그만둔 이후 윈지코리아의 대표를 맡은 박시영 역시 민주당 골수 지지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박시영 씨는 여론조사 업체를 운영하면서 심지어 민주당 위원들의 정치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박 씨 역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에 들어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좌편향 인물들이 대표로 있는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수한 앵무새 언론사들이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업체의 내막을 모르는 대중들은 여론조사의 결과만 보고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윈지코리아 대표를 맡았던 박시영 씨는 좌파 스피커인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패널로 나오고 있습니다. 5번째, 여론조사 업체 꽃, 친민주당 성향으로 잘 알려진 김어준이 만든 업체입니다. 누가 봐도 편향적인 인물이 만든 여론조사 업체인데 이외로 좌파 언론사에서는 종종 인용해서 기사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기관이 제대로 공정하게 여론을 조사했을 리도 만무하지만 이런 업체가 뻗어시 활동하도록 놔두는 중앙선관위 역시 올바른 일 처리를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80여 개의 여론조사 업체가 중앙선관위에 등록되었으며 여론조사가 부정선거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이 많이 나온 바 있습니다. 더구나 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이 생기면 일말의 가능성도 남기지 않아야 하는데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김어준이 만든 여론조사 업체를 뻗어시 선관위 등록업체로 승인해 준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좌편향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여론조사업체 대표 김어준, 선거를 한 달 앞둔 지금 시점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에 은밀하게 가중치를 줘서 수치를 높여주고 예쁜 골든 크로스 그래프가 완성되면 언론 여기저기에서 막판 극적인 뒤집기가 나왔다고 호들갑을 떨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별다른 의심 없이 부정선거를 자행해도 됩니다. 어차피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는 추세를 봐야 한다고 선동해 놨으니 사람들은 총선 한 달 전 골든 크로스를 기록한 민주당이 이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관리관에 직접 서명을 하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좌파 성향의 이 여론조사 업체들의 대놓고 하는 여론 조작질에 다급히 빨리 문제시해야 하는 것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 한두 군데 압수수색하면 조작 밝혀낼 수 있으며 여론조사 업체의 압수수색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